노후의 친구도 떠나는 이유, 이 말버릇 하나 때문이었다. 이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때 조금 섬뜩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설마 말버릇 하나로 사람이 떠난다고?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혹시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친다.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공감할 수밖에 없다.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지고 나면 인간관계는 훨씬 더 순수한 형태로 남는다. 이해관계가 줄어드는 대신 오롯이 사람 대 사람으로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 그때 남는 건 결국 말과 태도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직장이라는 공통분모 덕분에 관계가 유지되기도 한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상황이 다르다. 시간을 함께 보낼 이유도 억지로 맞춰줄 필요도 없다. 그래서 더 솔직해지고 더 쉽게 멀어진다. 그 중심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말버릇이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이유를 건강, 경제력, 환경 변화에서 찾는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직접적이고 매일 반복되며 상대방에게 피로를 주는 요소가 있다. 바로 부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말버릇이다. 대표적인 말버릇이 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요즘 사람들은 말이야. 그건 다 소용없어. 이런 말들은 한두 번 들을 때는 참고 넘길 수 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되면 대화 자체가 불편해진다. 상대는 점점 입을 닫게 되고 결국 만남 자체를 피하게 된다. 첫 번째 사례를 보자. 퇴직 후 동네 친구들과 자주 모이던 어씨 이야기다. 처음에는 다들 반가운 마음으로 모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다. 어씨는 대화만 시작되면 늘 내가 회사 다닐 때는 마리아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후배들 이야기든 요즘 트렌드든 결국은 자신의 과거 경험으로 결론을 내렸다. 처음에는 역시 경험이 많네 하며 듣던 친구들도 점점 지치기 시작했다. 결국 모임 횟수는 줄었고 어씨는 요즘 다들 바쁜가 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의 말버릇이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든 것이다. 두 번째 사례는 B씨다. B씨의 말버릇은 비관이었다. 누가 여행 이야기를 꺼내면 가봐야 힘들기만 해. 건강 이야기를 하면 어차피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야. 자녀 이야기를 하면 요즘 애들 믿을 거 못 돼. 이런 식이었다. 처음에는 현실적인 조언처럼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계속 듣다 보면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기운 빠지는 일이 된다. 결국 주변 사람들은 좋은 소식이나 즐거운 이야기를 B씨에게 하지 않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연락도 줄어들었다. B씨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정이 없지? 라고 느꼈지만 이미 관계의 온도는 많이 식어 있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더 미묘하다. C씨는 겉으로 보기엔 친절하고 말도 많은 편이었다. 문제는 그의 말버릇이 비교와 은근한 자랑이었다는 점이다. 누가 자녀 취업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애는 더 좋은 데 갔어. 건강관리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매일 운동해서 그런 걱정 없어. 이런 식이다. 노골적인 자랑은 아니지만 계속 듣다 보면 상대방은 자신이 평가받는 느낌을 받는다. 결국 사람들은 C씨와의 대화를 부담스러워했고 점점 거리를 두게 되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모두 공통점을 가진다. 본인은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습관적인 말이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린다는 점이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이런 말버릇이 더 두드러진다.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말로 증명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 내 경험이 가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사람들은 멀어진다. 노후의 인간관계는 정보보다 감정이 훨씬 중요하다.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는지, 누가 더 잘났는지는 큰 의미가 없다. 대신 함께 있으면 편안한지, 기분이 좋아지는지가 더 중요해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거창한 방법이 필요한 건 아니다. 오히려 간단하다. 말버릇을 조금만 바꾸면 된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대신 그럴 수도 있겠네. 요즘 사람들은 대신 요즘은 이런 점이 다르구나. 그건 소용없어 대신 나는 이렇게 해봤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만 바뀌어도 대화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
상대를 평가하는 말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연결하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은퇴 준비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은 돈과 건강이다.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지탱하는 말이다. 결국 노후의 행복은 누구와 어떤 분위기로 시간을 보내느냐에 달려 있다. 친구가 떠나는 건 큰 사건이 아니라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될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사람을 붙잡는 것도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일 수 있다. 지금 내가 자주 하는 말은 어떤 종류인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건 단순히 통장 잔고를 늘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일이기도 하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노후의 인간관계는 결국 말의 온도에서 갈린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왜 이런 말버릇이 관계를 무너뜨리는지에 대한 과학적 이유도 분명히 존재한다. 단순히 기분 나쁘니까 싫다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뇌와 심리 구조 자체가 그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사람의 뇌는 부정적인 자극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부정성 편향 네거티버티 바이어스이라고 부른다. 같은 강도의 말이라도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이 훨씬 오래 기억에 남고 감정적으로도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칭찬을 5번 듣고 1번 비판을 들어도 대부분의 사람은 그 한 번의 비판을 더 오래 곱씹는다. 하물며 일상 대화에서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말버릇이 나온다면 상대방의 뇌에는 이 사람과 있으면 피곤하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각인될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다. 감정 전염 이모셔널 컨테이전이다.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타인의 감정을 따라간다. 누군가 밝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반대로 불평이나 비관적인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진다. 이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뇌 속의 거울 뉴런 미러 누란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상대의 표정, 말투, 감정을 자동으로 모방하면서 같은 상태로 동조하게 된다. 그래서 노후의 인간관계에서 말버릇은 더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직장에서는 억지로라도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지만 은퇴 이후에는 그렇지 않다. 굳이 힘든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다는 선택이 가능해진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을 지치게 하는 관계보다 편안하게 해주는 관계를 선택하게 된다. 이건 의지가 아니라 뇌의 자연스러운 생존 전략에 가깝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나이가 들수록 왜 이런 말버릇이 더 강해지는 걸까? 이것도 심리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인지적 유연성 카그니티브 플렉서빌러티 점점 줄어든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험과 신념을 더 강하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생긴다. 그래서 내가 해봐서 안다. 원래 세상은 이런 거다 같은 확정적인 표현이 늘어난다. 문제는 이 확신이 상대방에게는 닫힌 태도로 느껴진다는 점이다. 대화는 원래 서로의 생각이 오가며 확장되는 과정인데 한쪽이 이미 결론을 내려버리면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질 수 없다. 결국 상대는 말을 아끼게 되고 그 관계는 희소멸한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단순히 긍정적으로 말해야지라고 다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오히려 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핵심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경험을 이야기하더라도 방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건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말 대신 나는 예전에 이렇게 해봤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바꾸면 경험을 나누면서도 상대의 의견을 열어두는 대화가 된다. 이 차이는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다. 상대의 자율성을 존중하느냐 아니면 통제하려 하느냐의 차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율성을 침해받을 때 강한 거부감을 느낀다. 그래서 지적이나 단정적인 말이 반복되면 관계 자체를 피하려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된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 방법은 질문형 대화를 늘리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하는 시간은 늘고 듣는 시간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의외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질문을 던진다는 건 상대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신호이기도 하고 동시에 대화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뇌의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된다. 즉, 돈을 받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와 대화하면서 내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더 호감을 느끼게 된다. 결국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는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보다 상대가 얼마나 편하게 말할 수 있게 해주느냐에 달려 있다. 정리해보면 이렇다. 노후에 친구가 떠나는 이유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는 말버릇이 뇌의 반응과 감정 흐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생각보다 조용하고 서서히 나타난다. 연락이 줄고 만남이 줄고 어느 순간 관계가 사라진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희망적인 부분도 있다. 말버릇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습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 하나가 노후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다. 은퇴 이후의 삶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떤 관계 속에서 사느냐가 훨씬 중요해진다. 결국 사람은 혼자서는 오래 버티기 어렵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 내가 무심코 반복하는 말 한마디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어쩌면 노후 준비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투자는 금융 상품이 아니라 말투를 바꾸는 일일지도 모른다.